실버관계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삶도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알아두면 바로 적용 가능한 삶의 지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친구나 혹은 자녀와 대화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듣고 오늘부터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고급 대화 기술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어느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동네 지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 조언을 해줬더니 다음 모임부터는 연락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분명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해보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건가? 내가 고집이 세진 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예민한 건가? 이 서운함,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겁고 씁쓸해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있는데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말의 내용 때문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말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아, 저분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반면 누군가는 아, 나를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물으면 상대방은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짜게 먹어요? 그러다 큰일 나요 하고 말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둘 다 건강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투의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 열려있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 닫혀있는 지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화 방법 3가지. 둘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대화 방법 3가지.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써온 습관이라 익숙할 뿐이지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화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화 방법 첫 번째, 그건 이래서 안 돼. 시계 평가형 말투. 며느리가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에게 과자를 주는 걸 보고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게 단 거 자꾸 주면 안 돼요. 요즘 애들 충치 많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고 손주를 데리고 일찍 돌아갑니다. 다음 주말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제야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잘못된 말은 아니었습니다. 손주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퍼즐을 풀게 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어요 하고 조언을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지금 하시는 방식이 흥미롭네요 하고 관찰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언을 받은 그룹은 퍼즐 푸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흥미를 잃은 겁니다. 반면 관찰만 받은 그룹은 더 오래, 더 즐겁게 퍼즐을 풀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언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언은 그 선택권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이래서 안 되라는 말투의 본질은 평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걱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건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자녀나 며느리, 사위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감정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어른이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평가형 말투는 아직도 너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조금씩 말을 줄입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평가받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연락 자체가 줄어듭니다. 말은 상대를 바꾸려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달이다.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이 도구가 되는 순간 관계는 깨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이 되면 그 말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조종이 됩니다. 반대로 말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다리가 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평가하지 않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사람들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책임을 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방식으로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화 방법 두 번째 나 때는 말이야. 시계 비교형 말투.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딸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그 정도는 스트레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우리 때는 말이야. 그것보다 훨씬 힘들었어. 그래도 꾹 참고 일했지. 친구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래, 내 말도 맞아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고 더 이상 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왜 기분이 이상하지?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도 그랬어 같은 비교보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인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투의 본질은 비교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 이해한다는 공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혹은 내 힘듦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은 세대 간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참으면 됐던 것들이 지금은 참을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순간 그 차이는 무시됩니다. 상대방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비교당할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표면적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비교가 아니라 현존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사회의 관계를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현존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현존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경험을 끼워 넣지 않고 오직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비교는 현존을 방해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어땠지? 하고 자기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사라지고 나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절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통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나도 그랬으니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응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응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인정의 방식으로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화 방법 세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 식의 결론형 말투. 아들이 주말에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팀원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문득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뭐라도 해야지. 아들은 잠깐 말이 없다가 네. 그래야죠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전화가 뜸해집니다. 가끔 안부를 물어도 잘 지내요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고민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가이 윈치는 감정 정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감정 정리였습니다. 마음속에 뒤섞인 감정을 말로 꺼내고 그것을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은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투의 본질은 결론 요구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격려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독려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듭니다. 사람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미 머릿속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혹은 마음이 복잡해서 말로 꺼내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정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면 그 정리 과정이 중단됩니다. 상대방은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벌써 결론을 내야 하나? 라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주는 것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말한 공간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그 공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서둘러 정리하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듣기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며 결단력 있게 행동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빨리 결정하고 움직여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격려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들어주는 방식으로요. 자, 여기까지가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화 방법 3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대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대화 방법 첫 번째, 그랬구나. 식의 인정형 말투.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싸웠는데 선생님이 자기 말만 안 들어준다고 속상해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손주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손주는 잠깐 멈칫하더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도 친구한테 먼저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미안한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전하면 되지 않을까? 손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를 연구하면서 감정 인정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했는데 오래 지속되는 관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이 간단한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은 방어적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라는 말투의 본질은 인정입니다. 이 말투는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인정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부정되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랬구나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사람은 고통보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즉 내 마음을 안다는 메시지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는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큰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투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해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대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해? 시계 질문형 말투. 며느리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는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회사는 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안정적인 게 최고야, 이직하지 마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며느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회사에서는 성장하는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만 실패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겠다. 두려운 것도 당연하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며칠 후 이직을 결정했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라이언은 내적 동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를 때의 만족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스스로 결정했을 때는 주인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언을 따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따라한 것이라는 느낌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투의 본질은 존중입니다. 이 말투는 상대방을 결정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질문은 그 인정을 주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조언은 상대방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기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이 아니게 됩니다. 질문형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준 조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 자신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제자들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산파가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산모를 도와주듯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질문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답을 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이끌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 그것은 더 큰 사랑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대화 방법. 세 번째, 나도 그런 적 있어. 시계 동행형 말투. 친구가 요즘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게 취미라도 만들어 봐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저녁에 집에 혼자 있으면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 친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정말 그래. 시계 소리가 들릴 때가 제일 외로워. 그 뒤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서로 외로웠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 나눕니다. 조언은 하지 않았는데 친구는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강한 모습을 보일 때보다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힘들었어 하는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공유된 취약성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약한 모습을 나눌 때 사람들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말투의 본질은 동행입니다. 이 말투는 비교가 아닙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가 아니라 나도 힘들었어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나눕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힘듭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어 하는 말 한마디가 그 고립감을 깨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조언이 됩니다. 하지만 나도 그랬어, 힘들더라 하고 감정만 나누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됩니다. 동행형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습니다. 인간은 함께 아파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녀는 전쟁과 고통을 겪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함께함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기쁠 수도 있고 혼자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다움은 함께 아파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느끼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는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고 누군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완벽한 모습보다 솔직한 모습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힘들었다는 것, 여러분도 외로웠다는 것, 그것을 나누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화 방법 3가지, 평가형 말투, 비교형 말투, 결론형 말투,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대화 방법 3가지, 인정형 말투, 질문형 말투, 동행형 말투. 이 6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대화에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는 것.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이끌고 책임져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조언을 해줘야 하고 방향을 알려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입니다. 말투는 습관입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딱 한 번만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결론을 요구하지 말고, 그저 그랬구나 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지고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웠는지 저는 압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과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평가받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재촉받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연락이 늘어나고 만남이 잦아지고 대화가 깊어질 겁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면 그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한 대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관계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준 당신 마음에 조용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알아두면 바로 써먹는 관계의 지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